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 와이파이, 사무실 네트워크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청사진에 따라서 연결돼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연결의 비밀,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상상해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전부 다 케이블로 연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모양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들을 어떻게 연결했느냐, 그 모양을 말하는 게 바로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선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어떤 길로 흘러갈지, 또 어디선가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네트워크의 건축 설계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대표적인 설계도 5가지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 각각의 설계도가 어떤 특징이랑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훨씬 재밌을 겁니다. 첫 번째 주자는 바로 성형, 그러니까 별 모양 토폴로지입니다. 이름 참 직관적이죠? 말 그대로 모든 길이 딱 하나의 중앙 지점으로 통하는 구조예요. 마치 인천공항 같은 허브 구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부산을 가든 광주를 가든 일단 허브 공항을 거쳐야 다른 도시로 갈 수 있잖아요. 이 성형 토폴로지에서도 모든 데이터가 바로 그 중앙 허브를 통과해야만 다른 기기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해요.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 공유기, 딱 그거거든요. 모든 기기가 공유기 하나에 연결되니까 관리하기가 정말 편하죠. 근데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 네트워크의 심장인 중앙 허브, 즉 공유기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네트워크 전체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걸 단일장애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중앙 집중 방식의 위험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두 번째, 링형 토폴로지입니다. 이건 모든 기기가 동등하게 둥근 원 모양으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이번엔 한 방향으로만 뱅글뱅글 도는 순환열차,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은 걸 상상해 볼까요? 데이터라는 열차가 이 동그란 선로를 따라서 한 역에서 다음 역으로 정해진 순서대로만 착착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똑똑한 교통정리 규칙이 있어요. 바로 토큰이라는 건데요. 이 토큰을 가진 애만 나 말할게 하고 데이터를 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발언권 같은 거예요. 덕분에 데이터들이 서로 부딪히는 충돌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단순하고 직선적인 구조들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하면 케이블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인데요. 바로 버스형과 트리형 토폴로지입니다. 먼저 버스형은요, 마을을 가로지르는 큰 길 하나가 쫙 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집들이 이 중앙 도로 하나에 연결돼서 통신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 방식의 최고 매력은 뭐니 해도 단순함이에요. 새 컴퓨터를 연결하고 싶다고요? 그냥 T자 모양 커넥터로 중앙선에다가 툭 꽂기만 하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이 버스형의 긴 중앙도로에서 골목길들이 여기저기 뻗어나간다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트리형 토폴로지입니다. 하나의 큰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또 작은 가지들이 뻗어나가는 나무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방식은 특히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치 그룹들을 연결할 때 필요한 케이블 길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을 비교하면 딱 감이 오죠. 둘 다 중심선을 쓴다는 건 비슷한데 버스형이 그냥 하나의 긴 길이라면 트리형은 그 길에서 효율적으로 가지를 뻗어나가는 구조라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안정성, 신뢰성 이런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바로 궁극의 그물망, 메시형 토폴로지입니다. 전 세계 모든 도시가 다른 모든 도시로 가는 직항 노선에 갖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이 하나 막혀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른 길로 가면 되니까요.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메시 네트워크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죠. 절대 끊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무지막지한 안정성 때문에 오늘날 인터넷의 뼈대를 이루는 백본망 같은 아주 중요한 곳에서 사용됩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모든 걸 연결하려면 케이블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중앙 관리는 편하지만 위험 부담이 있는 성형, 충돌 없이 순서대로 통실하는 링형, 단순함과 효율성을 내세운 버스형과 트리형, 그리고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 최고의 안정성을 택한 메쉬형까지. 보세요. 저마다 다 자기만의 철학이 있는 거예요. 재미있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는 뭐랄까 이론적인 아주 순수한 형태의 설계도들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쓰는 네트워크는 어떤 모습일까요? 현실 세계의 네트워크는 거의 대부분 하이브리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사무실 각 층은 관리하기 쉬운 선형으로 묶고 그 층들을 연결하는 기관망은 안정적인 메쉬형이나 트리형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토폴로지의 장점만 쏙쏙 골라서 조합하는 뷔페 같은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현실에선 다 섞어 쓰는데 왜 굳이 이 기본 모양들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이게 딱 레고 블록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빨갛고 파란 기본 블록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아무리 거대하고 복잡한 성을 봐도 저 부분은 네모 블록을 썼고 저긴 동그란 블록을 썼구나 하고 구조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기본 토폴로지들이 바로 네트워크 세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레고 블록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청사진들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디지털 세상을 굳건히 지탱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물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수십억, 수백억 개의 장치가 더 연결될 미래에는 과연 지금의 설계도만으로 충분할까요?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기발한 연결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할까요? 어쩌면 그 답을 찾는 게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